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상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쌍태 임신을 제가 많이 받았고요. 5쌍둥이 아기들을 제가 받았죠. 이게 이제 5쌍둥이가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좀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요. 아주 드뭅니다. 저도 처음 5쌍둥이는 받았고요. 아니 이게 사실 그 분만 당시 상황도 좀 굉장히 좀 다급했을 것 같아요. 좀 예, 상황이 어떠셨는지. 다급했습니다. 5명 아기가 잘 있는데 얘들이 다들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을지, 그중에서 한두 명이 또 잘못될 수 있을지 불안했었고요. 이제 나올지 모르니까 병상을 비워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은 비워두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다 총출동을 하셨다고요. 5명이면 5, 4, 20해서 일단 20명이고요. 엄마 수술하는 사람 하면 25명.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아기가 났습니다. 분만 방법도 또 고민이 좀 많으셨다고요. 이게 그 지연 간격 분만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사실은 시도하려고 했었습니다. 한 애를 낳고 그 다음 애가 한참 있다 낳는 거예요. 4쌍둥이인데 오늘 낳고 그 다음 날 하나 낳고 나머지 둘은 한 달 있다 낳고 이런 애들. 그게 이제 지연 간격 분만. 예,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첫 아기가 머리가 아래로 있어서 제가 걔만 받고 4명을 더 끌어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얘들이 계속 건강하게 애들이 있나 하는 거에서 확신이 안 들어서 그냥 수술로 결정을 했습니다. 1, 2, 3, 4가 딸이고요. 5번째 난 애가 아들이었습니다. 난 지가 이제 다음 주 되면 35주 정도 되고요. 그래서 애들이 다 장기나 이런 데도 큰 문제 없이 아우 다행이네요. 잘 크고 있습니다. 아 다행. 산부인과 중에서도 특히 산과가 힘든 과로 좀 소문이 난다고 그래요. 예, 예. 일단 아기는 언제 나올지 모르고요. 아기가 뭐 새벽 2시에 나올 수도 있고 토요일이나 뭐 휴일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뭐 고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애들이 달력도 못 보고 시계도 못 보니까 어른인 내가 좀 참아줘야 되지 않냐고. 네. 사실은 저도 뭐 새벽에 뭐 3시 정도에 병원에서 전화 오면 한참 자다가 한숨 한번 푹 쉬죠. 아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이게 뭐 일단 한숨 그러니까 한번 푹 쉬려고. 예. 나가기 위한 어떤 단계죠, 그게. 네, 그래서 시동 거는 거죠, 내 몸에. 딱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저한테 진료를 보는 모든 임신부랑 가족들한테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산부인과 의사가 저만 아니잖아요. 산과 의사가 저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멀리 여기까지 오셨을까. 엄마랑 이제 저희는 임신 기간 중에 뭐 10번에서 15번 정도 짧은 기간 동안 만나기 때문에 누구 하면은 사실 기억이 꽤 나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지금 아기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한번 한숨 푹 쉬고 아유 그래도 나가야 되겠다. 나가야죠. 그러고 이제 아기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산과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기만 받으면 엄마들이 다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딴 거 잘 못해도 아기를 그 시간에 맞춰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쌍둥이 저 궁금한 게요. 1분 형, 예. 2분 동생. 예. 근데 누군가는 먼저 착상을 한 게 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는 게 나오는 거죠. 무조건. 쌍둥이는 그래도 괜찮은데 삼둥이를 수술해서 낳을 땐 좀 고민될 때가 있어요. 첫째를 꺼냈는데 둘째가 양쪽으로 똑같이 있어요. 얘를 먼저 꺼내고 얘를 먼저 꺼내. 형 동생이 갈. 판단을 하는 선생님의 야. 선택에 따라 형 동생이 정해지는 거예요. 오른쪽을 먼저 할까 왼쪽을 먼저 할까. 평생 가는 거잖아요, 사실. 평생 가지고 수술할 경우는 누가 둘째였어 하고 물어보는 게 산전에 초음파 볼 때 우리가 둘째로 봤던 애를 꺼내야 누가 둘째였어 하고 물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슈퍼맨이 돌아올 때 출연했던 대한민국 만세도 우리 그 교수님께서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10살이 됐어요 우리 삼둥이가. 애들이 이제 다 커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대견하고 내가 참 산부인과 의사로서 좋은 일을 하는구나. 아이들이 커서 오면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또 이제 병원 식구들도 아기를 많이 봤거든요. 아기를 같이 데리고 와면 이제 그러겠네. 보통 그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막 머리를 눌러서 인사해. 그래가지고 네가 처음 본 분이야. 그럼 애는 이거 왜 이러냐고 이제 이러. 산모분들 사이에서 교수님이 이게 좀 굉장히 유명하시다 그래요. 다태아 출산 관련 카페에서 일명 갓종관. Sit out there on that porch swing, don't phase you to this pouring rain, and I kinda like that you ain't afraid to get mud on your boots.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많이 듣긴 했는데 정말 그러면 아시겠네요. 둘 중에 하나만 정해주시죠. 갓종관이 좋으신지 전느님이 좋으신지. 저는 그냥 전종관으로 하겠습니다. 또 임신을 하고 계신 많은 또 산모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임신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임신 30주 넘어가면 이렇게 힘드냐 그래요. 그럼 제가 엄마 몰라야지 임신하지. 알고는 못하는 게 임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수시로 뭉치고 딱딱해지고 빠질 것 같고 또 몸은 왜 이렇게 가려운 건지. 이제 임신한 여성이죠. 여성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산모를 보지 않고 아기를 봐요. 이걸 먹으면 아기한테 도움이 될까? 해로울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거가 없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서 하나가 뭐 안정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보면 제일 안 좋은 게 딱 그거예요. 단태하거나 쌍태하거나 삼태하거나 사태하거나 안정 빼고 다 해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워 있더라도 유산되려면 되고 매일같이 돌아다녀도 유산 안 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정해져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유산이 많이 되는 거는 맞지만 그 시기를 안정해야 되는 시기는 아닌 거예요. 안정을 하면 나쁜 게 첫째, 몸이 나빠져요. 한 2주만 안정을 하면 근육이 빠져요. 네네. 근데 임신부들은 원래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요. 안정을 하면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져요. 그다음에 셋째,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아니 임신부의 삶의 질을 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누워있다고 조산이나 유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강창무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스병원 간담체외과 강창무입니다. 교수님은 왜 여기 간담체외과를 선택을 했습니까? 이 간담체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생소롭게 생각하는데 실은 이제 음식을 이제 먹으면 입에서 이제 식도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위가 있잖아요. 위가죠. 그다음에 십이지장이 있고 그다음에 소장이 있고 이제 대장이 있고 이제 응가를 하게 돼요. 네네네. 근데 이제 가만 보면 거기에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에는 간담체가 없어요. 제가 음식물이 내려가는 길이면 조세호 씨가 간이 되는 거죠. 담즙이라는 소화제를 만들면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여기 췌장이라면 췌장이 하는 일이 소화제를 만드는 이제 소화 기능도 네. 있지만 당뇨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을 먹으면 이렇게 소화가 돼서 이렇게 되는 그런 장기가 되는 거죠. 이제 췌장외과를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췌장이라는 게 음식물이 곧장 지나가는 길은 아니지만 음식물 소화를 도와주는 장기잖아요. 또 누군가의 많은 도움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 어린 마음에 췌장외과를 한번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교수님께서 미국 의학 분야 학술 연구 평가 기관인 엑스퍼트스케이프에서 췌장 절제술 분야 전 세계 상위 0.1%.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의학 논문을 쓰면 어떤 수준의 의학 논문은 어떤 매드라인이라는 어떤 검색 엔진에 이게 되게 등록이 되게 돼 있어요. 최근 10년 동안 이제 췌장 절제술에 대한 이제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2만 몇 명 중에 뭐 한 50명 안에 들어가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나운스가 왔고 정말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앞으로는 좀 환자의 현 실상에 살아 숨쉬는 더 좋은 연구로 또 레스판스 해야겠구나 하는 좀 결기를 다지는 계기가 됐죠. 요게 좀 초기 진단이 상당히 그러니까요. 어렵다고 얘기 네네네. 들었거든요. 위암이나 뭐 대장암 뭐 이런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들이잖아요.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이런 거로 이제 검진으로 이제 발견할 수 확인되죠. 있는데 네. 췌장이라는 장기는 이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발견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췌장 여기 어디 뒤쪽에 있다고?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위를 들치면 네. 이렇게 기다랗게 누워 있는데 증상이 생기더라도 그 췌장 주변에 우리 몸으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있거든요. 되게 많이 밀접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혹이더라도 그 혈관에 침범을 하면 수술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1기 아니면 2기인데 진단 당시에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한 15에서 20% 그다음에 수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3, 4기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게 좀 생존율도 굉장히 좀 낮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세계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암 중에 하나고 수술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이제 우리가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항암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수술을 했는데 환자가 잘 안 낫고 탈나고 하게 되면 회복이 잘 안 되겠죠, 그죠? 췌장암은 절대로 수술하지 마라, 뭐 이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에는 이제 많은 이제 의학 지식이라든지 해부학적 지식 그다음에 수술 후 관리법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환자들이 이제 회복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혈액형 있죠, 혈액형. 네. 이런 것들도 O형에 비해서 A형이 뭐 1.3배, AB형이 1.5배, B형이 1.7배. B형이 제일 높네요. 뭐 그런 식으로 돼. 제 B형.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혈액형 이제 따져서 이제 저도 지금 B형이라. 이거 좀 이렇게 그렇죠. 거기에 그런 이제 통계적인 거지 뭐. 기름진 식사, 맞아요. 그래요. 그다음에 과다한 육류 섭취, 흡연, 잦은 과음.
이게 췌장암을 혹시 내 스스로 좀 이렇게 뭐 자가 진단을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뭐지? 이 통증은 뭐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처음 느끼는 통증. 그렇게 아프진 않는데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기분 안 좋은 통증들이잖아요. 기분 안 좋은 통증. 네. 그게 반복이 된다든지 특별한 일을 안 했는데 몸무게가 갑자기 확 빠지는 거예요. 뭐 6개월 이내 뭐 10% 정도 빠진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 효과가 너무 급속하게 나오는 분들. 추가를 한다면 황달. 췌장 머리에 암이 있으면 이제 담도가 막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황달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황달이라고 다 췌장암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또 하나는 당뇨가 없다가 갑자기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암이 살아가는 그 먹이라 그러나요? 대사체가 포도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먹어야 되는데 환자가 당뇨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당뇨를 만들어야겠죠. 평소에 잘 이제 조절이 되다가 갑자기 인슐린을 맞아야 된다 한다든지 평소에 당뇨가 별로 없었는데 검진했는데 갑자기 당이 확 높다 한다든지 높다든지. 그죠? 그런 경우에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또 수술 끝나고 바로 오셨다고. 네, 너무 죄송해요. 보통 오전에 촬영하시는 걸로. 아, 괜찮습니다, 알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 이게 당직들 다 하시네요. 당직비 받으셔야겠어요. 예. 당직비요? 예. 저희들은 뭐 당직비가 그래도 스태프분들은 이제 지금 야근하시는 거니까 사장님께서 좀 특별히 수당을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병원에 이제 6시 넘으면 당직으로. 당직비가 나오는군요. 네, 네. 생식내분비약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이제 산부인과를 크게 나누면 산과하고 생식내분비, 부인과 이렇게 돼 있어서요. 생식내분비 분야는 아기 때부터 이제 생애 주기별로 사춘기 때, 또 가임기 때, 또 폐경기 이후에 모든 여성들의 질환을 종합적으로 다루거든요. 이게 어떤 진료를 좀 보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자궁 근종 환자들 좀 많이 보거든요. 예. 저희가 사실은 좀 둘 다 남자다 보니까 이게 네. 조금 오늘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좀 많으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지? 저희들도 뭐 사실 이곳 그 유키스가 다양한 분야에 계신 맞습니다, 다양한 맞습니다. 분들의 이야기를 또 듣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경원 씨도 그렇고 병원에 또 혹시 있으면 일 있으면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을 또 알아야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같이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할 걸 좀 네. 가지고 나오셨다고 네. 그래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여성의 생식 기관인데요. 이제 여기가 자궁이에요. 그리고 난소가 양쪽에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난소가 2개인 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셔요. 지금 모형을 좀 가져왔는데 예. 정상 구조예요. 이 모형은 여러 이제 질환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자궁인데 네네. 이게 무엇일까요? 종양. 근종이에요. 근종. 네, 근종. 맞아요. 네. 자궁 근종은 자궁 근육층에 생기는 혹이고요. 사록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종이라고 하죠. 작은 근종. 자궁 근종은 자궁 근육층의 세포에서 어떤 돌연변이가 생겨서 자궁에 생기는 건 근종, 난소에 생기는 물혹이라고 얘기하는 건 난소낭종. 난소, 낭종. 주머니.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질환들을 정말 요즘 많은 또 여성분들께서 겪고 있다고 좀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자궁 근종 환자가 많이 늘고 있어요. 최근에. 예, 맞아요. 요즘은 이제 초경이 좀 빨라져서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이 조금 일찍부터 시작되는 것 같고 또 이제 많은 여성들이 또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좀 늦게 하고 출산도 늦게 하고 그래서 출산하려고 봤을 때 아니면은 결혼하기 위해서 혼전 검사를 갔는데 뭐 근종이 큰 게 있다 이렇게 진단받으시면 굉장히 놀라시죠. 문제는 별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증상이 없는 경우가 근종 같은 경우 한 50% 정도 되거든요. 똥배가 나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그게 큰 근종이 이제 만져지는 정도면 꽤 큰 거죠. 이게 어떤 증상들이 조금 있습니까, 보통? 월경 과다라든지 생리통 같은 거 유발할 수 있는데 이제 복부에 만져지는 종괴. 그러면 이게 커지면은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그리고 뭐 또 너무 커지면 뭐 배가 나오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배가 나오시니까 내가 네. 좀 살이 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그래서 있는 거고. 초음파 검사 해보지 않으면 뭐가 혹이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없어서 대학생 정도 되면은 방학 때 한 번씩은 초음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게 또 난임의 원인이 되거든요. 네. 생리도 엄청나게 양이 많으시고요. 제 환자분들 중에 나는 생리 많은 것은 내가 그냥 참겠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빈혈이 굉장히 심해지죠. 이제 헤모글로빈이 보통 한 12 이상이 정상인데 심하신 분은 뭐 7, 5 정도 되면 이제 심장에서 부정맥이 뛰어요. 그렇게 이제 빈혈이 심해지면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다든지 드물게는 한 500명에서 1000명에 한 명 정도는 육종이라고 또
악성 종양도 있을 수 있어요. 암으로 진단이 돼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 적당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서로 그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교수님이 그 신의 손이라고 불린다고 그래요. 이거 알고 계세요? 처음 듣습니다. 아, 처음 들으세요? 네. 커뮤니티에 올라온 후기가 있어요. 네. 정신없는 와중에 누군가 밝게 안녕. 내가 못 알아들으니 한 번 더 안녕. 김미랑 교수님이다. 내가 울먹이며 잘 부탁드려요 하니 웃으시며 발치에 있는 로봇 기계를 가리키며 저게 35억이야. 우리 누구누구 씨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하시며 긴장을 풀어주셨다. 이거 기억나세요? 예, 그거 당연하죠. 우리 또 환자분들 가치가 뭐 이렇게 돈으로 뭘 하겠어요. 진료실에서 잠시 진료 보시는데 왼쪽 난소는 잘 있죠? 라고 여쭤보니 오른쪽 난소도 살릴 거야. 걸크러쉬 아니 우먼크러쉬 교수님 너무 멋진 난소는 양쪽을 될 수 있으면 다 살리는 편인 게 이제 난소가 하나만 있으면 또 얘가 또 과기능을 하다 보면 뭐 기능성 낭종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고 저는 웬만하면 양쪽을 다 살릴 잘 거다. 살리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강원도의 왕진 의사 양창모라고 합니다. 선생님 전공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공했습니다. 가정의학과시군요. 보통 그 왕진 그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전공이 가정의학과가 좀 많으신 편인가요? 네, 좀 많은 편입니다. 이게 저 왕진이 예전에는 그 가끔 있긴 해도 요즘은 좀 사실 왕진 다니시는 저도, 선생님들을 네. 뵙기가 좀 쉽지는 않아서. 그렇죠. 예. 왕진 의사가 굉장히 드물고요. 제가 있는 강원도가 한 3,000분 정도 의사 선생님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왕진 가시는 의사 선생님 한 3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 중에 한 분이시군요. 예, 0.1%니까 굉장히 드물죠. 그 왕진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까? 전공의 과정에서 왕진을 처음 갔어요. 그 지인분 중에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장애인분들 중에서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찾아가 뵌 적이 있어요. 의사들이 의과대학 안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왕진을 접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겠죠. 네. 환자분이 집에서 못 나온다 하시니까 제가 찾아가긴 했지만 뭐 그게 이제 왕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갔던 거죠. 전문의가 된 후에도 왕진을 계속 하신 겁니까? 예. 전공이 이제 마치고 원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 이제 처음 의사생활 시작했는데 그때 낮에는 이제 진료를 보고요. 저녁 시간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왕진을 갔었습니다. 춘천으로 병원으로 옮기시면서 잠시 좀 왕진을 멀리하신 적이 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때는 한 10년 정도는 제가 춘천에서 이제 동네 의사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왕진을 가지는 못했었고요. 병원에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환자분들 보는 진료 시간도 좀 짧아지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할머니 한 분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환자용 의자까지 이렇게 들어와 앉으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동이 너무 불편하시고 어지럽고 하시니까 제가 그 옆에서 이렇게 부축을 해드리면서도 초조한 거예요. 빨리빨리 진료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그래서 좀 이거는 아니구나. 사실은 진료실 안에 의사라고 하는 게 약간 해녀랑 비슷해요. 해녀분들이 5분 이상 그래도 바닷속에 잠수할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환자분이 진료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잠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 지나면 이제 마음이 급해져요. 빨리 내보내야 되고 또 다음 환자가 들어와야 환자가 또 되고. 들어오셔야 네. 되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 이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왕진만 하시는 건가요? 네. 현재 계신 이제 방문 진료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춘천에 있는 곳인데요. 춘천은 소양강 댐이 있잖아요. 댐 때문에 호수가 생기고 스몰된 지역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 스몰된 지역 그 주민들한테 지원 서비스를 해요. 그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제 왕진을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2년 됐어요. 저희가 방문 진료하는 이제 어르신 중에는 그 소양호 이제 근처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호수를 보면서 저 물속이 내 고향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했어요. 걸어서 시내에 갔다 올 수 있었던 곳인데 이제 물에 잠겨 버리니까 이동이 힘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춘천 시내로 나가려면 산을 넘어서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좀 안 좋거나 이럴 때는 옷을 여벌을 한 벌 더 가지고 가신대요. 흙탕물이 닿을 때 옷에 범벅이 되니까 그 정도로 중간에 옷을- 이제 옷을 갈아입고 아. 또 이제 시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시내와 좀 떨어진 곳에 사시면은 병원 가는 데만 거의 뭐 하루 그냥 그쵸, 뭐 반나절 약간, 걸리는 예. 제가 만나뵌 이제 할머니 중에 한 분은 그 할머니 댁에서 정류장이 이렇게 보여요 눈으로. 그 거리가 한 1.2km 되거든요. 그 뭐 건강한 성인이면 네.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 그렇죠. 거리예요. 뭐 길게 잡아도 한 20분이면 뭐 예, 정류장에서 첫 차가 9시 반에 아침 9시 반에 있는 거예요. 아침 9시 반에. 예, 근데 7시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2시간 반 전에 나가시는 거죠. 걸어서. 예,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게 어르신이 무릎이 많이 불편하시고 또 허리도 많이 불편하시니까 걸을 때마다 계속 쉬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좀 쉬시고. 예, 계속 쉬어야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제 미리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도 이제 바로 병원까지 가는 게 아니고 시내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또 병원으로 가고 아니면 택시를 갈아타거나 이렇게 해서 가시니까요. 반나절은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이거 병원 한 번 가시는 길이 진짜 너무 되네요. 너무 힘들죠. 돼요. 네, 힘들어요. 진료팀도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러 가는 길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좀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가죠. 길이 잠긴 마을도 있어요. 그 호수가 이제 물이 항상 그대로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가을 되면 이렇게 물이 불어나거든요. 그러면 있던 길이 잠기기 때문에 여름에는 차로 갔던 곳을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수많은 어르신들의 집 문지방을 넘나들면서 집이 곧 병원이다 이런 걸 좀 느끼셨다고요. 아, 예. 어떤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에 무릎 관절염이 있는데 좌식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무릎 주사를 맞고 오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집에 식탁이 없어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제가 왕진을 가보니까 집에 식탁이 없어요. 대부분 그냥 좌식 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을 회관도 가보면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앉아 계세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를 유발하거든요.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제 무릎 관절염이라든가 허리 통증 같은 게 있잖아요. 좌식 생활, 양반다리 하고 있는 게 무릎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고. 아, 그래요? 좀 허리도 또 앞으로 숙여야 되니까 우리 고스톱 칠 때도 사실은 마을 회관에서 이제 고스톱 많이 치시는데 몸을 숙이고 양반다리로 치니까 무릎에 부담도 되고 허리도 이제 앞으로 몸을 그렇죠. 구부리게 되니까 이제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저희가 바꿨어요. 마을회관도. 그래서 이제 좀 식탁을 놔야 된다. 예. 진료실 안에 있었으면 몰랐던 세계죠. 저는 이제 그거를 마술이라는 말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의사가 왕진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분이 자신의 집에 앉아 계세요. 그 집에는 사진, 가족 사진도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아, 이분이 누군지, 누구의 부모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곳에 사시는지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게 된 의사는 사실 그 환자분하고의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예. 진짜 그러네요. 예.